안녕하세요. 성장의 별을 전해드리는 강사 장한별입니다. 온라인 소통교수법 두 번째 시간은 중급편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교수 방법, 학습 방법을 온라인으로 많이 강의하는데요. 참 이놈의 컴퓨터가 온라인이 뭔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늘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강좌는 줌을 운영하시면서 꼭 필요한 문제 해결 방법들 그리고 화면 공유의 팁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마이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들려요. 줌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 해결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은 PC로 접속하는 경우라면 여기 음소거, 비디오 시작 요거는 꼭 해제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해제를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음소거 해제 버튼 옆에 쬐끄만한 요거를 누르시면은 다른 마이크나 스피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 설정을 다른 걸로 바꿔서 해봐라. 그러면은 또 요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핸드폰으로 접속하는 경우가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소리가 안 들려요 하는 경우에는 핸드폰 화면에서 왼쪽에 제일 위쪽 이 스피커를 클릭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면은 소리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하는 경우라면은 핸드폰에서 제일 밑에 왼쪽에 요 음소거 버튼 해제를 하시면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접속하기보다는 PC나 노트북으로 접속하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면은 핸드폰으로 접속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또 하다가 튕길 수도 있고 또 전화 오면은 또 이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교수자 입장에서 정신이 없어요. 수업하다가 중간에 또 튕긴 학생들 챙겨서 다시 데리고 와야지 뭐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은 이런 난리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PC나 노트북으로 접속할 수 있게 첫 시간부터 안내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이어서 화면 공유 기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PPT나 자료 공유하실 때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자, 화면 공유 클릭하신 다음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것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화면 전체로 공유를 해버리면은 PC에서 보시는 화면 그대로가 학습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프라이버시가 좀 노출된다든지 혹은 깨톡이 뜨면은 그런 메시지가 계속 뜨면서 원치 않은 공유가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은 공유하고자 하는 그 화면만 이렇게 공유하시면 이제 PPT만 보입니다. PPT만 공유가 되고요. 중간에 제가 다른 창들을 예를 들어 다른 기능들 뭐 메모장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공유를 PPT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만 공유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서 강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PPT에다가 소리를 넣었는데 얘가 안 나와요. 너무 애가 탑니다. 자, 그때는 처음에 화면 공유할 때부터 자,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소리 공유 요걸 누르셔야만 소리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사실 이렇게 하시고 공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PPT에다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셔서 여기다 추가해서 공유하시는 경우에 교수자 입장에서는 소리가 잘 들려요. 괜찮게 들려. 근데 학습자 입장에서는 엄청 크게 들립니다.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크게 들려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막으시기 위해서는 소리를 좀 작게 입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PPT에다가 소리를 넣으실 때 있죠. 요때 요 음향을 이렇게 좀 낮춰서 거의 작게, 상당히 작게, 꽤 작게 이 정도로 해놓으셔야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크기로 들립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화면 공유한 다음에 자, 제가 이걸 공유하고 여기에서 컴퓨터 음량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컴퓨터 음량을 이렇게 줄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높이거나 줄여도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리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아직 줌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래서 반드시 음향 쓰실 때는 좀 소리를 작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을 직접 플레이 하실 경우에는 그때는 플레이에서 소리를 줄이면은 또 학습자들에게 소리가 작게 납니다. 단 소리를 보통으로 해놓으면 학습자들은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줄여서 작게 해야만 들린다는 사실. 정확한 수치를 알긴 어려운데요. 학습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지금 소리가 잘 들립니까? 아니면 큽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서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판서 수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화이트보드 기능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 공유 들어가셔서 화이트보드 이용하시면 칠판처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글씨를 적으시고 또 뭐 원하시는 내용도 적으실 수 있습니다. 글씨, 마우스로 글씨 쓰기가 참 쉽지 않죠. 자, 여기 또 그리기 기능 같은 것들이 있어서 네, 글씨 쓰기가 어렵다면 텍스트로 네, 이렇게 뭐 적어서 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요 판서는 태블릿 PC로 이용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두 개로 접속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PC로 접속하시고 태블릿으로 하셔서 판서가 필요할 때만 태블릿으로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보드의 또 좋은 점이 학습자들도 함께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아이디어 공유하면서 적거나 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좀 장난기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낙서를 하는 경우. 예, 낙서를 방지하고자 하시면은 더보기에 들어가셔서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을 클릭하시면은 교수자만 판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꾸 실시간으로 낙서하는 이 녀석을 잡아내고 싶다 하셨을 때는 주석 표시기 이름 표시 요거 클릭해 놓으시면 실시간으로 이름이 뜹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뜨면서 잡았다 요놈 네, 잡아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어서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기능은 추천 비디오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강의하다 보면은 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 교수님이 진짜 눈앞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면은 자, 일단 화면 공유 취소하시고 화면 공유 없애신 다음에 네, 추천 비디오로 설정을 하시면 네, 이렇게 교수자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뜹니다. 모두에게 이렇게 뜨고요. 다른 얼굴들은 위쪽에 작게 뜨게 되죠. 이 상태에서 특히 교수자가 이제 오프닝이나 클로징 하시면서 이제 카메라 렌즈를 탁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학습자 입장에서 훨씬 실제감이 있고 또 소통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한 학생을 주목하게 하고 싶다. 그럼 그 학생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 비디오 고정이 있는데요. 비디오 고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 학생이 역시 크게 나오지만 나의 화면에만 크게 나옵니다. 다른 학생들은 각자 설정한 화면이 뜨게 되고요. 예. 자, 그래서 비디오 고정이 아니라 추천 비디오, 추천 비디오를 누르시면 모든 학생들이 이 학생의 얼굴을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주목하게 만들 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많이 쓰게 되는 기능이 기록, 녹화입니다. 강의의 모습을 녹화로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스스로 피드백 주시기도 좋고요. 그리고 강의하시는 영상을 잘 찍어 두셨다가 나중에 다음 학기 예습용으로 미리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실시간 수업에 와서 그걸 가지고 뭐 토론하거나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사용하시는 방법은 강의 중에 기록, 기록 누르시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기록이 됩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 기록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화면 공유하고 강의를 하신다. 그럼 이 내용이 그대로 녹화가 됩니다. 자, 실제로 슬라이드 쇼를 하면서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나중에 예습 자료로 쓰신다. 그러면은 모두가 나오면 안 되겠죠. 나만 나오게 저를 비디오 고정으로 해서 나만 나오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강의하시면 됩니다. 찍고 나면은 나의 모습은 이제 위쪽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어느 위치에 있어도 사실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편하신 데 놓으시면 결국에는 위쪽에 얼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공유 중지를 하고요. 자, 기록 일시 중지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잠깐 중지됐다가 플레이하면 다시 기록이 되겠고요. 네, 아예 중지. 네, 이렇게 하면은 파일이 mp4로 변환이 돼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요거 확인하시려면 회의 종료. 네, 모두에 대해서 회의 종료. 아예 끝내고 나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파일이 mp4로 변환이 됩니다. 자, 변환이 된 건 어디에 저장되는가? 옵션에서 이거 바꾸실 수 있는데요. 뭐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이 됐고요. 네, 폴더가 바로 뜹니다. 지가 알아서 뜨네요.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보면은 네, 영상이 잘 촬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의 카메라 위치가 위쪽에 나온 걸 보실 수 있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이 기록을 클릭하는 순간 모든 참여자들에게 지금 영상이 녹화된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예, 그러므로 좀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의 중에 누군가의 서포트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조교 선생님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모범생 조교님을 공동 호스트 만들기로 입력하시면 이분도 역시 이제 호스트가 돼서 처음에 강의장 들어올 때 수락하는 역할을 비롯해서 여러 관리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의실 만들기 기능은 안 돼요. 네, 이 회의실 만들기 기능은 저희가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릴 텐데 오로지 메인 호스트에게만 이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스트 만들기를 아예 해버리면은 호스트 권한 자체를 넘겨주게 돼서 교수자는 그냥 일반 학생하고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능만 이용해도 줌으로 수업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원활하게 다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끼리 얘기도 하고 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참 아쉽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줌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편에는 그 기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정보 함께 나누시죠.